아니 왜 미국이랑 이란 애들은 주말에만 그렇게 회담을 할까요?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주말에 네. 좀 쉬자. 아이 정말. 사람들 긴장되게 말이야. 왜 쟤네들 주말에만 모여갖고 회담을 아니,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토요일에 전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월요일 날 처치도 못 해본 상황에서 대폭락을 처맞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주가 조작하려고 일부러 주말에 하나라는 네.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만. 네, 진짜. 주가 조작이야. 네, 사실상 미국이 이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누가 결국 항복이래? 항복은 아닌데 내가 무조건 이겼어. 내가 이겼어. 다 내가 이겼어. 돈은 준다 내가 미안하니까 뭐 이런 거 같아요. 미안하지도 않아. 응? 미안하지. 미안하지 않으니까 어. 돈으로 퉁쳐야? 야, 아무튼 어찌 됐거나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2,500억 달러 2,700억 달러, 약 200억 달러 차이로 뭔가 합의가 지금 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때려놓고 깽값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네. 거의 아니, 그 근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이 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금액이 지금 네.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음.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흘리는 거지, 받고 그렇죠. 싶은 금액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쪽 다 휴전은 할 건데 지금 문제가 그런 걸로 지금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예 이견이 너무 커 이게 아니고 다 하자 휴전하자 하는데 야 나 또 좀 더 줘. 씨 네가 때린 게 얼마인데 이거고 야 씨 보여지는 게 있는데 너 보이지? 나 멀쩡해 보여. 지금 이빨도 흔들리고 허리도 나가고 나 지금 이게 골골해. 좀만 더 내놔.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금액이 예를 들어 한 배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모르는데 뭐 적지는 않은 돈이 한 20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다가 통행료도 받아도 된다고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통행료 받아도 된다는 거는 이미 몇 주 전에 파키스탄이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야 받게 해주자. 그리고 미국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받게 해주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만. 나도 한 2달러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꺼져 이씨 네가 저질러 놓고 수습하고 있는데 지금 와갖고 뭔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표현을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해서 그렇지 이게 맞아요. 지금 트럼프의 처지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처음에는 큰 소리 땅땅 쳤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하도 대놓고 뭐라 그러는 데다가 집안에서도 터지다 보니까 지금 찍소리를 안 하고 계속 SNS에 예수 사진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사진 왜 올리는 줄 알아? 교황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내가 너보다 급이 더 높아 난 예수급이야 라고 올리는 유치한 트럼프식 싸움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말 저희가 굉장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고매하게 표현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 나가서 아니 통행료 트럼프가 침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응. 그렇게 나한테 악플이 달려. 네가 뭘 알아?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더라. 뭐 이러면서 돌아버리겠어요. 교수님들이야말로 뭘 알아. 그 사람들이 뭐 아랍을 가보기를 했어. 네, 아니, 뭐를 아랍에서 하기를 해. 아랍에서 어? 공부하신 분들이고 교수님들은 그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트럼프 같은 애는 다 통행료 받을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미국이나 미군이 통행료 받으려고요. 통행료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어요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명분, 그럴싸한 명분,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말하는데 자꾸 그 포장지 아래에 있는 걸 내용물을 얘기하는 저한테 국제정치평론가를 호소하는 연이라고. 자, 아무튼. 네, 아무튼 돈 문제 합의됐고요. 통행료 문제 합의됐고, 이 사이에 이란은, 아니, 그 오만 앞바다로 지나가면 우리 안 건들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봉쇄는 사실 절반 정도 풀린 거예요. 바닷길 절반은.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무도 못 지나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 쪽에서 이제 선박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업체 말에 따르면 다 지나가. 이란 선박도 심지어 지나다니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있습니다. 거기 GPS를 끄고 다녀서 네가 잘 모르는 거야. 니네 함선이 군함이 9대나 와 있다면서 그 지나가는 거 숫자도 못 세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남아있는 핵심 쟁점은
우라늄이 있긴 있었나 봐요. 진짜 440kg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 자, 이게 뭐냐면요.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이란하고 핵합의를 하면서 이란은 3.67%로 저농축으로 저농축 우라늄을 가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럼 60%까지 고농축으로 올라갔나요? 이거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란을 봉쇄하고 핵협의를 이게 탈퇴하자마자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그때부터 농축하기 그렇죠. 시작한 게 지금 이거거든. 그렇죠. 이 60% 고농축 우라늄 440. 그러니까 그때 이란 핵합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우라늄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60kg대에서는 무기급 원자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로 예. 가려면은 이제 한 번 더해서 더 해야 요거 되죠. 90%급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 뭐 이런 명분을 갖고 이거를 때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이란의 입장은 이거 440kg 우리가 희석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아니다. 해외로 반출해라. 그리고 그래, 니들이 민간용, 그다음에 과학용, 저농축 핵 프로그램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2,500억 달러, 약 368조 원 규모의 대이란 지원 기금 조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금도 사실은 미국은 거의 돈 안 내고 주변 국가들한테 삥 뜯어서 이거를 조성하려고 할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 기금을 쓰는 관리자는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속셈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 트럼프가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평화위원회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종신의장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 평화위원회는 모든 결정을 의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퇴임한 이후에도 평화위원회 의장을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일단 이란 측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걸프국 5개 나라에 대해서 2,7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걷어서 줄게라고 하면 네가 또 떡고물 뗄라 그러잖아. 직접 받을게 내가. 지금 이란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 우리 동결돼 있는 해외 자산들 있지? 그거 1,000억 달러 규모예요. 이게 이란 GDP의 4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150조. 해제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통행료 받는 거 땅땅땅 의정서로 못 박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역으로 안 지나고 오만 해역으로 지난다고 하면 거기까지 돈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한테 합의금을 줘야지 앞으로 당분간은 해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만 그렇죠. 가격을 이란이 좀만 조정해주면 뭐 배럴당 1달러 받는 건 너무하니까 한 30센트 정도 한 30%만 까줘도 그 국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뭐 보험료 올라간 거 상쇄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제 못해놓고 보다 보니까 1년에 150조 날강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찌 됐거나 그 바다 앞을 지나가고 지키고 뭐 그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군함이나 호위선을 보낸다든지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안전운행을 당분간 보장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 받는 거를 약간 당분간으로 하지 않을까요? 뭐 평생 그렇죠. 뭐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있지 습관이 되면 못 넣는다고 고정수익이 되니까 우리 국립공원에 그 출입료 받지 말라 그러는데 스님들이 꼭 받으시잖아. 아니, 그 얘기는 또 왜? 한번 받게 되면 그게 그만. 쉽게 철폐가 어렵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비록 많이 다치긴 했지만 두둑한 맥값을 벌게 될 거고 그냥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상 안으로 해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을 경제 제재에서 완전히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최빈국 수준으로 살았던 이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물망에 오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위엔화 결제를 중심적으로 하기로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제재가 풀리고 여기에 대한 돈이 지불될 때 위안화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달러로 지불되게 되면 이란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달러 스워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환 창구 안으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돼가지고 호르무즈산 원유들이 다 위엔화로 결제됨으로 해갖고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란을 해제해줌으로써 그리고 이란에 그 돈을 줌으로써 결국 이란이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재건하고 외부에서 물건 사드려야 되고 뭐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걔들 쓸 돈이 생필품인 거야. 근데 지금 이란은 제가 봤을 때 동결 자산을 해제해주고 기금을 받잖아요. 그거 다 재건 기금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사회 SOC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나 신도시, 뭐 통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2015년에 핵합의 되면서 이란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항공기를 바꾸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수혜는 누가 봅니까? 보잉이 보는 거예요. 에어버스나. 그래서 결국은 달러로 거래를 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미제 물건들을 몽땅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건설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한국도 많이 참여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미국계 기업들이 다시 거기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이란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동 전체가 이제 새롭게 재건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또 뭐 그에 대한 설비들이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제2의 중동 특수로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한테 돈을 주는 건 이란의 군사력을 더 무장시키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미스 이란 출신의 한국에 와 있는 모델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물론 군사력 무장은 하겠지. 근데 그거는 이란한테 돈을 안 줘도 이란은 하는 거야. 원래 그치. 그거는 자위권 디폴트 차원에서 값이에요. 하는 디폴트 만큼만 해요. 값이에요. 값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이 적어도 국제 무역 체계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은 그전 같은 깡패짓을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왜? 국민들도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은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갑자기 또 미친 짓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 자체를 정권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을 통해 갖고 이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알았잖아. 막 비싸게 막 2천억씩 들어가고 F-35 뭐 쫙 깔아놓고 스텔스기 깔고 막 사드 깔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재래식 무기들 갖춰놓고 보복할 수 있는 만큼의 비대칭 전력을 갖춰놓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고 이란은 이번에 그 비대칭 전력만으로 최첨단 미국의 무기와 군수산업 군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물량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소용없게 되는 거야. 즉 미국은 지금 빈총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란이 기금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유전하고 가스전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쵸.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또 우리나라 건설사들하고 우리나라가 그럼요. 제일 사실은 수혜를 들어가야 받을 때 되거든요. 뻔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란과 레바논에 보낸 그 인도주의적인 지원금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라든지 유엔 기구를 통해서 투명성까지 다 보장하면서 지원한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있는 이란 정권한테 전쟁 자금줄을 대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 그 정권이 싫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또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기레기들이 대서특필을 해준다. 걔 말이 뭐라고?
네, 맞아요. 아니, 저도 이제 이란 다시 가게 되면 다시 검정 망토 써야 되니까 그게 싫겠지만. 아, 싫을 수 있지. 이제 이란도 개방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원래 이란이 오히려 옛날에 왕정 국가들보다 예전에는 훨씬 더 어떤 개방성이 높았던 국가인데 지금 이제 신정체제가 가고 신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탄압이 강해진 거기 때문에 이란도 뭔가 체제적인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게 될 그리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뭐 제재 때문에 이란이 비행기하고 배가 엄청 낡았거든요.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조선사들은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 또 조선사들하고 LNG 산이나 건설사들 원유 운반선 네, 뭐 대리민, DL 이라든지 주식으로 가지 마시고. 아니, 그게 무슨- 주식으로 가지 GS 건설 마시고. 이런 데가 요즘 다 항공기 부품, 네. 그다음에 정비 산업 이런 거 다 지금 다 가야 되거든요. 심각해요. 이란. 왜냐하면 페제스키안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벌어졌고 그 현장을 시찰하러 헬기를 탔다가 이게 그 정도예요. 이란이 지금 그 제재 때문에 제대로 된 헬기가 없어서 구조 작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재난 상황에 국가가 대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 몇 년간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국제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바자르라고 하는 상인들이 나와서 시위를 벌일 법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이란 내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이 돈,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돈 문제다. 이거 풀어달라고 할 거다. 무조건 풀어달라고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었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그 조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돈이 풀리면 이란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빨리 제가 또 파산기 중에 하나가 이란 그 석유 수입하다가 이란은 이 또 트럼프 때문에 이게 핵합이 잘못돼 갖고 또 그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보내 갖고 계약이 무산된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시 이란산 그 석유가 네.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제일 좋은데 네, 그렇다면서요. 네, 다시 그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란은요, 석유나 가스도 품질이 사실 제일 좋고, 이란산이 네. 모든 면에서 다 되게 품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그 것 같아요. 땅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 사막국가 같은 데가 아닙니다. 거의 우리나라랑 그 구성이 비슷해요. 산지가 많고 그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지만 굉장히 또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강도 있고 그래서 이란이 앞으로 정상 궤도만 찾게 된다면 앞으로 중동 안에서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나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잠재력이 큰 나라고,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몇 수 앞을 내다보시잖아요.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빼내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금 중동 난리 났어요. 중동 매체들도. 한국의 이재명 꼭 대통령이 우리가 방산 사업만 네.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후복구 사업 그리고 이왕 이제 털렸으니까 이왕 지을 거면 이제 미래 첨단 도시, 스마트 시티, AI 기반으로 돼 있는 이런 도시들과 어떤 체계들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기본화돼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부 전산화예요. 정부 조직을 전산화하고 인구 통계부터 시작해갖고 관련돼 있는 이거를 싹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미 중동 안에 쫙 깔았습니다. 한 예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사우디가 그랬어요. 사우디가 이제 용병들이나 군대를 관리를 하는데 분명히 군대가 40만이 있다 그랬거든. 40만이 월급을 나가는데 아무리 숫자를 세봐도 군인이 10만 명밖에 없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군대 안에서 이 군 간부들이 쉽게 말해서 명단을 지들 멋대로 수기로 써가지고 월급은 다 타가고 애들은 유령으로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이거를 행정전산화를 통해갖고 깔끔하게 다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결해준 거 맞아요? 네,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중동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유령 국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전산화에 관련된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청년들의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혁명수비대거든요. 아니, 대우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월급도 많고, 일단 거기는 어.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분명하게 나오죠. 확실하게 나오죠. 그 신분 확실하고, 잘릴 걱정 없고. 그래서 사실 최고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 혁명수비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얘기는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동 사태는 여기에서 이제 딱 남은 거 하나 변수.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 얘만 조용하게 좀 이번 주말에만 참아주면 협상은 어느 정도 끝나게 될 것이고, 솔직히 네타냐후도요, 핵건에 쓰기 전에는 이젠 저도 참고가 떨어졌어요.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도 다 떨어져 갖고 지상군 보내기 전에는 이거 못 하는데, 터키가 무서워 갖고 지상군을 못 보냅니다. 만일에 레바논으로 지상군 보내면 터키가 머리 위에 있으면서 나 이스라엘 니들 쳐들어갈 거야 지금 이러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전쟁 확대는 어렵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튀르키예가 너무 싫고 미운 거야. 튀르키예를 치고 싶은 거야. 근데 네타냐후가 간과한 게 있어.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인 숫자가 많은 네.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토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면은 집단 방위 조약이 바로 발동이 돼요. 튀르키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의 게 아니고 튀르키예가 전쟁한다? 그러면 나토 그냥 자동 참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비비거든요. 별명. 비비야, 정신 차려라. 튀르키예를 치잖아? 위에서 애들이 쫙 내려와. 거기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짱돌 가지고 레바논에 또 추가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네, 더 이상의 뻘짓하는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